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면허증을 땄을 때 친구들과 자주 드라이브하던 때의 이야기. 어느 날 언제나처럼 한밤에 2명의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날은 초등학교 때 한 번 소풍으로 간 적이 있었던 산으로 향했다. 차도가 있는 중턱까지 올라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놀고 있었다. 슬슬 돌아갈까 생각하던 때 문득 주차장 저 안쪽으로 좁은 차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길은 만만한 내리막길이라서 이왕이면 다른 길을 통해 가보자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넓은 길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그 좁은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그 길을 고른 것을 후회하게 된다. 차 한 대가 겨우 갈 수 있는 도로 폭에다 절벽 쪽으로는 가드레일도 없고 햇볕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울창한 나무로 가려진 길. 가로등도 하나 없는 암흑의 길은 서서히 우리들의 말수와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거기다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공포가 떠오른다. 보통의 산길은 차들이 서로 비껴갈 수 있는 포켓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그 길에는 이렇다 할 곳이 하나도 없었다. 만약 대형차가 온다면 그 주차장까지 후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가뜩이나 좁고 가드레일이 없는 구불구불한 길을 갓 면허증을 딴 내가 직접 후진으로 주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서둘러 이 길을 벗어나려고 자연히 속도를 높이게 된다. 운전도 거칠어져서 급발진과 급브레이크로 잠자코 차를 몰았다. 동승하고 있는 친구들도 같은 기분인지 그저 앞뒤로 흔들릴 뿐 전방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분 정도 내려갔을 때 뒷좌석에 있는 친구가 "어?" 하더니 "절벽 저쪽에 불빛이 보여!" 라고 외쳤다. 정말 절벽 쪽의 나무들 사이로 살짝 가로등 같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서 겨우 평정심을 찾은 우리들은 서로 무서웠다는 둥, 대형차가 왔다면 우린 끝났다는 둥, 안도의 표정으로 떠들어댔다. 조금 가다 보니 길이 넓어지고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어두워서 완전히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아마 30채도 안 되는 가옥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산속 마을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공포스럽겠지만 이곳은 여기저기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 있었고 가로등이랑 자판기 불빛도 있어서 그리 폐쇄적인 이미지는 아니었다.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서 차 안에서 잠시 쉬고 있자 문득 이 마을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여기까지 온 길로 봐선 아마 내가 사는 곳의 이웃마을 정도의 위치일 텐데 그런데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함께 있는 친구들도 나와 같이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조금 전까지의 안심감은 다시 불안감으로 바뀐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과는 달리 어느 정도 정비된 도로와 보통의 집들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집들이 공포라는 느낌으로부터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조금 지나 다시 차로 그 마을을 천천히 돌아보자 국도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국도 번호 아래에 땡땡시 땡땡초 땡땡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땡땡초라는 것은 내가 사는 구역이지만 이곳의 지명인 땡땡은 역시 들어본 기억이 없다. 여기 계속 있어봤자 뭔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아까 내려왔던 산길을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울해졌지만 어쨌든 돌아가야만 했다. 어찌어찌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산길을 올라 처음에 그 주차장까지 도착했다. 그러자 전방에서 자동차의 불빛이 비추어 온다. 눈이 부셔서 전진도 못하고 그대로 차를 세웠다. 전방의 차에서 2명이 내려서 천천히 우리 차 쪽으로 다가온다. 운전석 옆까지 오자 그게 누군지 알았다. 경찰이었다. 너희들 한밤중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나이가 많은 경찰관이 물어온다. 시간을 봤더니 벌써 새벽 2시. 그냥 드라이브 나왔는데요. 저쪽 길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거기 통행금지야. 간판하고 밧줄은 어쨌어? 다른 중년의 경찰관이 화가 난 소리로 물었다. 네? 아니, 없었는데? 이리 나와봐. 그래서 나는 그 중년 경찰관에게 산길 입구 근처까지 끌려갔고 다른 나이 많은 경찰관은 차 안을 검사하면서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도 검사하기 시작한다. 어라? 여기 밧줄로 막아놨었는데? 정말로 길 양끝에는 1m 정도의 말뚝이 박혀 있었고 그 위로는 밧줄을 감아놨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더니 경찰이 간판하고 밧줄 어디다 놨어?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 공방이 계속됐지만 경찰이 손전등으로 근처의 둑을 비춰보던 순간 간판 같은 것이 반사되는 게 보였다. 다시 그쪽을 비춰보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밧줄과 간판이 버려져 있는 게 보인다. 금방 버렸다고 해도 될 만큼 깨끗한 상태로 다시 한번 경찰관과 버렸다 안 버렸다의 공방이 있었고 경찰관도 이래선 끝이 없겠다 싶었는지 그 밧줄과 간판을 돌려놓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 마지못해 경찰관과 같이 밧줄을 묶게 되었고 그때 경찰관에게 간단하게 풀리는 튼튼한 매듭을 배웠다. 나는 문득 경찰관에게 물었다. 왜 잘 풀리는 매듭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옆길이 나오거든. 거기로 올라가면 고압선 제어반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점검 때문에 업자들이 이곳에 와. 거기까지는 차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 여기에서 밧줄을 풀고 다시 돌아갈 때 묶어놓고 가는 거지. 솔직히 갔다가 올 때도 그 옆길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렇다니까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매듭을 다 묶고 경찰관은 손을 탁탁 털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차로 돌아가려던 경찰은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고 말한다. 예전부터 자주 풀려져 있긴 했어. 이 밧줄 말이야. 너희는 면허 딴 지 얼마 안 되니 상습범은 아니라고 보지만 수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 여긴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해. 알겠다고 말하고 조금 안심된 표정을 보이니 경찰관은 기운내라는 듯 농담인 양 한마디를 한다. 저기 계신 다른 경찰분은 여기 어린애 귀신이 나온대. 그 녀석이 밧줄을 풀어놓는 거라고. 설마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차로 돌아오자 다른 나이든 경찰관과 친구들이 뭔가를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다. 곧 차에 올라타 경찰차 앞쪽을 달려서 마을로 내려간다. 주행 중 친구와 경찰관의 일을 서로 얘기했는데 친구들과 말하던 나이든 경찰관에게서 놀라운 정보와 신경 쓰이는 정보 2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실은 그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고 그쪽은 꽤 넓은 산길로
타게 되면 이웃마을로 가게 되고 비교적 길도 새로워 마을 주민은 기본적으로 그 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얘기라고 한다. 여기부터는 친구의 시점. 정말요? 그런 길이 있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너희가 그 길로 나오길래 나는 그쪽 길을 사용해 마을에 도착한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쪽 길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시 거길 타고 돌아갔겠죠. 여긴 가드레일도 없고 길도 좁은 데다 절벽까지 있어서 밤에는 특별히 위험해.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맞아요. 만약 대항차라도 왔다면 끝장날 뻔했다니까요. 아니야. 여긴 통행금지라서 차는 지나다니지 못해. 아, 그렇죠. 진짜. 근데 그 마을 쪽에서는 저희가 온 산길 쪽으로는 왜 안 막아놓은 걸까요? 그 산길에는 논두렁길도 있고 나물 캐러 가기도 하니까 중간까지는 그 산길을 사용해. 그래서 그쪽에서는 통행금지를 안 해놓은 거야. 그리고... 네? 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그 마을 놈들은 이 길로 나오면 안 돼. 예?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집에 도착해 이야기가 끝났고 자세한 이야기는 더 듣지 못했지만 뭔가 그 나이든 경찰관은 증오로 가득 찬 듯 하면서도 웃음을 띤 묘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의문점은 남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알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냥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 당시는 휴대폰이 갓 보급되기 시작한 때라 인터넷 같은 것도 아직 일반적이지 않을 때였다.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물어보게 된다. 아, 거기? 너도 잘 알다시피 이 근처는 전쟁 때 특별히도 엄청났지. 너도 잘 알잖아. 아, 시골이긴 해도 군대가 가까워서 공습이 엄청났다고 들었어. 그렇지. 매일 사람들은 죽어나가지. 먹을 것도 없지. 그래도 피난 온 사람들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많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직 어렸는데도 필사적으로 농사지으며 일했대.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농가 사람들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 몇 명하고 같이 마을에 비축해놓은 식량 대부분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대. 설마... 이미 그때는 그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고 일손도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단념했다고 해. 다행히 해산물도 나올 때고 전쟁도 좀 이따 끝나서 겨우 살아나갈 수 있었대.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은 이 마을에서, 그것도 특히 할머니의 엄마, 할머니의 할머니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원망을 받고 있었을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 그런데 내가 할머니 마을 사람들 편을 드는 건 아니기도 하고 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전쟁이 끝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도망간 사람들의 아이가 마을에 갑자기 돌아왔대. 그랬더니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아이를 죽도록 두들겨 패고 도망가서 살고 있는 곳으로 안내되어 갔다고 들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곳이 발각된 거네? 그렇지. 그렇게 몰려간 사람들은 그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다시는 우리 마을에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낫으로 그 아이를 찔러 죽였다더라. 헐! 그 후론 이 근처에서는 그 도망가서 만든 마을은 원래부터 없는 취급을 당했대. 네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겨우 그 마을 애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야. 뭐 옛날 얘기이긴 해도 너도 사람들의 고향 같은 건 함부로 물어보거나 하면 안 돼. 숨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알았어. 나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벌써 10몇 년이 지나서 여기에 끄적여 본다.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 것은 그 나이든 경찰관이 그 마을에 대한 원망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다.